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1세 한의사고요. 진료실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건강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중당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민중당 코로나19 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이라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으로 이루어진 단체 활동을 좀 길게 해왔는데요. 사회에서 진료실에 오지 못하는 여러 소외된 계층들,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그리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진료 활동을 전국에서 이어왔고요. 그리고 박근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전국 학생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한의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의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너무 장시간, 1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가 정말 일을 하다가 가끔 와가지고 진료를 받으면 저는 그 한 번의 진료만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생활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일하실 때는 좀 이런 자세와 이렇게 하시면 좀 허리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 일도 많고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술, 담배 끊으시고 제발 쉬셔야 된다, 잘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환경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고자 정치인이 되고자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IMF 때만 해도 20대 80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1대 99의 불평등이 더 심화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불로소득 환수로 우리 집 걱정 없는 사회를 열어가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재벌은 돈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작년에 주식 배당금 받은 것만 4,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임금 노동자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아서 16,000년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절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이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혼자 일을 해서 만든 돈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삼성을 위해서 일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같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는 단지 이 재벌 총수 몇 명이 가져가는 것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를 나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역에 이마트 부지가 있는데요. 2013년에 그 이마트가 2,400억에 처음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그마치 8,200억을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7년 만에 5,800억의 이익을 받은 거죠. 재벌은 이렇게 앉아서도 쉽게 돈을 벌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닌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불로소득에 세금을 왕창 매겨서 이 세금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할 것이고요. 그 세금은 이 서민들이 모두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무상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기는 돈을 주고 사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공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주택에도 공개념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주택도 당연히 누구나 누려야 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집 하나 가지려고 평생 일해야 되는 이런 사회를 바꾸도록 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그 핀란드에서는 실제로 그 좁은 집이 아니라 방이 4칸, 5칸짜리 그런 넓은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집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입에 그 집을 사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샀던 금액으로 팔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0% 이상은 이런 무상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캥거루 탈출법을 지역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2030의 10명 중 5명이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2030 세대를 칭하는 말인데요. 저희 청년들도 빨리 독립을 해서 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집에서 사는 것이 재테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밖에 나가면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에 달해서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 지옥고 체험관을 꾸며놨는데요. 이런 것처럼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주거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 것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청년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무상주택이 공급되기까지의 공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은 고용보험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는데 청년들은 예전처럼 평생 직장을 갖기보다는 이직이 상당히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한번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쉬는 공백 시간 동안에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거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더 임금이 높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다음 직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확대시켜서 이 청년들의 이직할 때 600일까지는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실업급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합쳐서 캥거루 탈출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민중당에서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또 전파가 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게 되고 이런 의료체계가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서 정말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일단 첫 번째로 주치의를 반드시 이번 차례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면서 확진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전파시키고 결국은 응급실과 대형 병원이 폐쇄되면서 일반 환자들도 많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의사,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신뢰감 있는 의사가 한 명 있었으면은 이렇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감염에 되려 전파자가 되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제 취약계층은 오히려 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끔 하겠고 이렇게 불안이 너무 증식하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정보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이 사태를 궁극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구에서 이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이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오히려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병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역할을 띄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민간 병원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이고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공공병원의 수와 이 병상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입원할 수 있는 병동, 그리고 평소에는 돈이 되지 않지만 감염병이 있을 때 유효한 음압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지역 감염이 퍼지거나 감염자가 생겨도 크게 확산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곳 강서구에 계속 살고 있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살고 있는 화곡동에 마을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 육아로 같이 어린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네, 공동 육아나 방과 후 학교로 같이 어린이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보라라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단체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런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의 미디어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많이 생기는 것을 좀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공동체만 있다고 해서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매우 성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기반으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이런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제 지자체에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와 마을 미디어가 상호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권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을 모든 당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거대 양당, 두 양당이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요, 국회의원 양당 평균 지금 자산이 37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평균으로 자산이 증가한 것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서울에 집 한 채씩 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평균 자산 3억 정도의 일반 서민들 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중당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1대 99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제시하고, 네,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